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맥없이 하방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해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 중단 소식에 경계감을 안고 출발한 데다가 국내 집단 감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그 경계감 더 짙어졌습니다. 기관의 대량 매물 출회가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개인이 매수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1.2% 내려앉았는데 글로벌 시장 대비 가장 약했던 어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 대선 전까지는 추가 부양책 협상이 힘들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체크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이지환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서경의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도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짚어볼까요? 예, 안 좋겠죠. 미국 시장이 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도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일 거예요. 갭상승, 화요일 날 오픈맨 방송에서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좀 괜찮았었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영향을 좀 안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국 시장 자체가. 때문에 한국 시장은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를 좀 보게 되면 지금 강보합 정도 코스닥,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박스 권역은 좀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박스 권역을 좀 진행된다라고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가 2440포인트대에서 50포인트대, 하단 자리대가 2200대 후반 자리대예요. 그럼 2400선 위에서는 올라갈 폭보다는 밀려내릴 폭이 좀 더 큰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는 내려갈 폭보다는 올라갈 폭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일단 밀리는 추가 하락을 보이게 된다라면 이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반등이 어디에서 나올 건가,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도 21선이 일단 밑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방향성은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들어 누워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향성은 좀 나와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지의 여부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2370포인트에서 2360포인트, 그 구간 자리대에서는 이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제 21선을 좀 이탈해준 그런 모습들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55포인트에서 850포인트 정도대, 이 자리대에서는, 반등권역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추세를 전환해서 돌려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려면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래소 시장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조금 더 괜찮았었어요. 근데 어제 뭐 매도, 큰 물량은 아니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는데 전날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반등의 크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하죠. 기관 쪽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4거래일째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요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 좀 전환될 수 있는 뭐 그러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 매수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소 시장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선물의 흐름들까지 좀 같이 봐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현선물 동반 매수를 좀 들어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의 흐름들이 좀 더 체감은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현선물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면 체감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는 지수인데 오늘도 수급이 개선될지 여부 지켜보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여전히 종목에 있어서 종목별이라든가 아니면 업종별로 좀 압축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상당히 좀 소수의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고 있고, 대형 섹터보다는 이 개별주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도 섹터들로 군림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는 5G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일부 나와줬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도 섹터 쪽에 있어서 이 시세의 흐름들이 끝났다라기보다는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전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솔리드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일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서진시를 조금 밀렸었죠. 그러면 종목마다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 좁은 박스권역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역의 포인트를 보고 저점 자리대에 좀 내려왔다 싶으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좀 자리를 잡아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에서도 일단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들 종목군들 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밸류는 상대적으로 좀 싸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좀 매수세가 돌다 보니까 일단 주도 섹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다소 약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신용잔고 같은 경우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거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신용거래는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보다 올라갔던 종목군들,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의외로 상승폭이,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클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트렌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지수는 크게 밀리진 않겠지만 체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고점권역에서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내년도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삼성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올해 정도 내에서는 사상 최고가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모아가야 될 자리가 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올해보다 내년도 시장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출장길에 좀 다녀왔었죠. 그 다녀온 목적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비메모리 쪽 때문에 다녀온 부분들이죠. 그러면 그쪽은 상당히 좀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 PBR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이제는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PBR 종목군들 그나마 좀 안전마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 실적까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 시장이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 이제 조정기 박스권역에서도 보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땐 거래소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밀리게 되면 반등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서 오늘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 월봉상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상 기준으로 했을 때 20개월 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놓고 봤을 때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노려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산업재 쪽 섹터의 종목군들을 보면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개월 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죠. 일봉에서는 이제 정배열 초입 권역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한 번쯤 올랐다가 눌릴 거예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좀 잡아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양봉이 좀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차트의 모양새가 좀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유럽 쪽에, 특히 유럽 쪽에 있어서 확진자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시젠이라든가 수젠텍,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바디텍메드,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특히나 이 시젠 같은 경우 뭐 대표 대장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중장기로 보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기준점을 좀 정해 놓고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백신이 빨리 나와서,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 임상이 좀 중단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확진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은 좀 불안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첫 번째 종목은 제1기획이에요. 제1기획 같은 경우도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20개월 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미뤄졌을 때는 한번 매수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마트예요. 이마트도 과거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죠. 실적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유통 쪽에 있어서 마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마트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월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20개월에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을 한 번쯤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10월 15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이 1% 안팎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개인만 홀로 매수해준 시장이었는데 특히 기관의 강한 매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의 매수에도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자, 오늘 수급 개선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스티브 무네신 미 재무장관이 이 대선 전까지는 경기 부양책 합의가 힘들 거라고 발언을 하면서 증시의 엑스맨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약세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지금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동반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나란히 0.5% 안팎의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6,600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8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17% 소폭의 강세로 출발하는데요. 증권사들이 네이버의 영업이익 개선과 함께 추가 상승 여력 보고 있는 리포트들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29만 9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LG화학 1.3% 가까이 올려 세우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3년 동안 주당 10,000원의 배당금을 약속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와 함께 오늘 63만 6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전 우선주 역시 같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0.6%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 개선 구간에 진입했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따르고 있지만 오늘 시장은 일단 시장 약세와 같이 약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0.6%가량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가 가장 많이 빠지네요. 1% 넘게 빠지면서 43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역시 나란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3%가량 빠지면서 2,373포인트, 코스닥은 0.2%가량 하락으로 859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총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에 양호한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0.3%가량 오르면서 89,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CJ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다시 나타나고 있으면서 CJ는 2% 가까이 1.6%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HLB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그룹주도 혼재된 모습이네요. 셀트리온 제약은 0.6%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게임즈는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3% 하락으로 48,1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CJENM은 0.4%가량 상승인데 지금 네이버와 CJ의 주식 교환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지금 쇼핑과 콘텐츠 사업 협력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0.4% 강세로 14만 3,100원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KMW 0.9%, 1% 가까이 빠지면서 7만 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는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 별명답게 양봉샤스답게 오늘 우리 시장 좀 빨간불 켜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출발은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양 시장이 지금 0.4% 빠지면서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전일, 국내 증시가 이제 2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 여부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현재 이제 나스닥이, 보시면 일봉상에서 이제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좀 전에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희신 장관이 대선 이후에 5차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 추세는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N자 상승으로의 상승폭이 12,000포인트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받는 것은 조금 이제 뭐 이상한 부분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처럼 한 번 정도의 한 5일 정도의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11,500포인트나 400포인트까지 조정 한번 주고 박스권 흐름 크게 만들어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술주들이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는다고 한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 역시 쉽게 그냥 지나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앞전에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렸던 자리까지는 뭐 조정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 차례의 하락 조정을 거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10월 9월 말부터 올라온 이 상승파의 한 중심 부분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340포인트, 3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가담하실 필요는 없겠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그렇게 모아가는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국내 증시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한 10시 정도까지 밀었다가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또 문의 주신 부분들 한번 같이 볼 텐데요. KC 문의를 주셨어요. KC를 아침에 바로 9시에 딱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이 종목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따라붙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최소 한 2,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상방으로 열어놓고 보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아침에 짧게 단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월봉이에요. K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이제 갇혀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장기 박스를 지금 돌파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봉상의 추세 저항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못해도 2,000원 그리고 뭐 전고점 월봉상의 전고점 부근인 2,250원 정도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2,200원 정도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정도 올라가면 거의 뭐 오늘 상한가 부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이제 조정 시 장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으면 괜찮았고요. 이 종목은 나중에 뭐 한번 급락이 나온다든지 오늘 그럴 경우에는 짧게 뭐 한 3%에서 5%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타 종목으로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고 대응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종목인 엑세스바이오인데요. 엑세스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갭
상한가 들어갔죠. 아래꼴 좀 달긴 했지만 강하게 움직여준 모습이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그냥 기술적인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19 치료제나 뭐 이런 진단키트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재료로서 여기서부터 뭐 분석을 해서 재료 분석을 해서 그걸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손절을 못하는 그런 기대감만 주고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요. 오늘 33,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33,000원 이탈한다 하면 이 종목은 보유자분들은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시세 주고 나서 크게 깨지지 않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술적에서 여기 기술적 분석에서 지금 이렇게 갭이 뜬 부분 3만원 구간까지는 갭을 메우지 않는다면 상승 트렌드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점권에서 만약에 접근을 해가지고 3만원까지 본다 그러면 10% 이상의 손실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관점 단기적으로 33,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조정시 뭐 단기적인 공략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뭐 이런 종목으로 뭐 스윙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그냥 직장인분들 사놓고 가져가 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실적주들,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이런 테마주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공략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디포스, 제가 9월 25일 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전고점인 10,000원 부근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한 3일 전부터, 거기서 이제 좀 상당히 많은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10월 13일 날 저점인 8,600원 부근을 이탈을 안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전고점, 그러니까 그 13일 날 고점을 또 갱신을 하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직 상승 트렌드가 뭐 완전히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조금 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든 음봉이 만들어지고 내일쯤 해서 상승 양봉이 만들어진다 하면 이 종목 역시 한 번 더 파동이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시세 터질 때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요. 크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 고점권에서 터진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역시나 단기적인 반등 정도 노려볼 만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노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이 종목 이제 광고 관련주인데, 지금 광고 관련주들 상당히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이노션 말고 이제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 흐름을 쭉 만들어 놓고 있고요. 타 광고사,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광고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기업들은, 마케팅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이노션 지금 주가 흐름, 기술적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좋아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월봉인데요. 상장 이후에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저점 구간에서의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트렌드 상단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못해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쌓여 있는 뭐 한 65,000원 정도, 그리고 뭐 한 정말 못 간다 그래도 6만 원 정도 이상은 상승할 흐름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5% 정도의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이제 음봉으로 어제 거래량 터지고 음봉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 터졌다고 막 따라붙지 마시고요. 조정 나오는 거 봐가면서 여러분들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은 회사입니다. 기업 실적 굉장히 좋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회사들 실적까지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다 합쳐서 본다면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올해도 1조 정도 이상의 매출액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뭐 한 1,0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완전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지만 현금 보유량도 많고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우상향 정배열 흐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초입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괜찮은 그런 종목이니까요. 매수하시고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뭐 좀 중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점점 회복을 조금 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낙폭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순간적으로 또 다시 조금씩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0.3%의 약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860선까지는 좀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소폭으로 팔고 있지만 또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계속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또 시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약세 흐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오늘 좀 지켜볼 만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짚어주시죠. 네, 저는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물 건너가면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지금 접어든 모습이고, 아마도 이제 대선 전까지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장중의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이제 매수 주체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시장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외국인이나 기관도 특정 섹터에 한정지어서 진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 출발했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소폭 매수하고 옵션에서 상관 구조를 살짝 유지하면서 일단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만 전체적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유발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런 시장에서의 대응은 너무 짧은 관점으로 시장을 등락을 보고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시장과 계속해서 엇박자를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한 템포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매수를 하거나 미국 시장의 하락을 보고 내동 매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엇박자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시장에서 좀 한 발 물러나시고요.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면 거의 IT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IT 섹터 매수를 두고 환율과 연관된 혜택이나 혹은 자금의 성격,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패시브 자금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많은 해석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해석도 물론 일부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은 IT 내에서 기술주, 순수 기술주 위주로 등락이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동조한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당장에 수익을 눈앞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시장이라면 저가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IT 섹터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시장을 누를 때마다 외국인들이 저가에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분할로 외국인과 같이 동참을 해서 IT 섹터를 저가에 좀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IT 섹터에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빅히트 종목이 좀 상장이 되었죠. BTS 관련된 종목인데, 결국 이제 시장에 상장 이전부터 상당한 이슈가 되었고, 드디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바로 이제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생각보다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에 비해서는 상한가 지금 일찍 풀리면서 26-7% 등락을 놓고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리에서 빅히트가 상한가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빅히트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종목이긴 하지만 사업 구조가 BTS에 의존되어 있는 리스크가 큰 구조라는 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우려감도 역시 상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를 보면 기간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빅히트도 이런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빅히트의 보호 예수 물량을 보면 상장 후에 15일 내에 한 10% 정도의 보호 예수 물량이 있고요. 다시 1개월 내에 49.4% 보호 예수 물량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좀 보시면은 1개월 내에 보호 예수 물량이 무려 60%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아마도 상장 후 1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큰 폭의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시장의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이전에 SK바이오팜이나 혹은 카카오게임즈에 비해서 오히려 보호 예수 물량이 1개월 내에 치우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조금 더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팜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상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공고를 받았고 일부 차익이 이제 크신 분들은 너무 한 번에 수익을 크게 잡기보다는 분할로 매도 대응을 좀 해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바닥을 잘 잡는 분이죠. 바닥에 계신 김선윤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계속 파란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회복을 하나 싶더니 다시금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낙폭 더 키워가고 있네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개인만 홀로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근데 그간에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 증시가 사실 너무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당연하게 좀 안정권을 좀 그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뉴욕 증시 또 하락 맞춰서 또 하락을 또 따라가는 모습이네요. 이 추세 자체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이유로 보자면은 다른 이유보다는 좀 양도세 이슈가 조금 강한 것인지 조금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기관들이 연말까지 해서 조금 그간에 이제 한 3월, 4월부터 해서 매수 들어왔던 많은 소량들이 있잖아요. 수익권이라는 거죠. 그 수익권에 있는 물량들을 수익 실현을 지금 계속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좀 지속될지 여부가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보셔야 될 게 시장 전반적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그 연기금의 흐름 자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좀 매도세가 어제도 좀 강한 모습이었고 최근에 주기적으로 매도세가 강합니다. 그 연기금이 지금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비중을 잘 잡고 있는데 국내 증시 물량에서 아직도 좀 팔아야 될 물량들이 많습니다. 많이 나오긴 했지만 한 2조 5천억 정도는 2조 이상은 좀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을 소화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연기금 매도세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내년 됐을 때 또 국내 투자 비중을 만약에 올려준다면 그 이유는 다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 기관들의 매도 흐름 자체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조심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코스닥이 뭐 그나마 좀 나을까라 생각하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도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장은 동학 개미에 대한 부분은 어디 가는지 다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좀 시장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환율 이슈가 원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외인들의 매수가 좀 강한 모습이 최근에 좀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 이슈 자체도 좀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출렁임에 따라서 외인들이 또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또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좀 밀리는 모습 자체를 보니까 외인들의 역시나 차익 실현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당분간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온다면 꼭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연말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외인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이런 하락 포인트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꼭 IT 관련주들로 잡으셔야 되고 내년도에도 이 IT 관련주들의 포인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수를 꼭 해두신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정 시마다 매수 좀 대응을 해드리는데요. 주가의 큰 그림을 보더라도 2019년도부터 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치는 흐름에서의 이 자리를 제가 계속적으로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고점 포인트 자체를 생각해 보더라도 자 1차적인 고점 자리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두 번째 고점 포인트에서 맞춰본다면은 다음 자리 이런 흐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상승은 갭을 채우면서 한 95,000원까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더라도 아마 내년도 흐름이 이 공간은 내년도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내년도 흐름에서는 다시 한번 10만원 돌파하면서 한 11만원대 전고점 10만 6천원대까지 흐름에서 강한 흐름 돌파하면서 11만원 이상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IT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 포인트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좀 말씀드려보고요. 자, 오늘장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잠깐 하나씩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두산 인프라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그리고 두산 중공업 퓨어셀 또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 중공업이 굉장히 강했다가 좀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흐름과 추세상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은 상승 쪽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블록들 물량 다 소화가 끝난 상황에서의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워낙 그 2차 전지 분야의 강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제철도 시장 대비해서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지만 현대제철이
이쪽 수소, 현대차의 수소 관련된 수소 배터리나 관련된 모든 내용들 다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 제품들을.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현 바닥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고 현대제철의 PBR 자체가 0.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종목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들 눈에 들어오는 거 체크를 잠깐 해볼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장 출발 좋았지만은 빅히트가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 빅히트 흐름 자체가 바닥 포인트에서 좀 더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OS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사실 빅히트는 이게 조금 불안했던 게 장 초반에 흐름은 더블의 흐름은 좋았지만 상한가 잔량 자체가 높지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의 이 빅히트 모습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LG화학이 그래도 좀 반등을 주는데 주주 가치 재고, 배당 이슈, 이슈가 좋게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조금 상승 이슈를 좀 봐야 될 건지 또 외인들도 아침부터 해서 빠르게 여러 증권사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긴 한데요. 지금 약간 멈춰 있긴 합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코스닥이 지금 1% 가까이 하락이고 코스피도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반등을 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을 기다리시면서 조금 오후장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죠. 자, 그래서 빅히트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얼마나 이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여부, 이거를 또 매수를 해야 될까? 많이 밀렸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 아침부터 해서 제가 이제 가족반 분들이랑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33만 원 이탈하면 진짜 이건 좀 위험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제 식사 부분에서 좀 최악으로 밀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이 자리 이탈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추세가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또 보고서 물량들이 오늘은 아니지만 얼마 뒤에 또 풀리기 때문에 그 물량들 따라서 그쪽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이게 올라갈 것이다 여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하락이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0만 원까지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우선 33만 원 이탈하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탈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30만 원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고 공모로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오늘 시장 빠지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빅히트 파신 걸로 다른 좋은 종목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현대로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현대차그룹의 수소 분야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윙이푸드라고 있습니다. 중국계 회사인데요. 이건 1,85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광군제 이슈를 좀 받으면 올라갈까 모르겠어요. 근데 당분간 시진핑 방한 오기 전까지는 종목이 상승을 하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군제 이슈 플러스 시진핑 주석 방한 연내 안으로 좀 이슈가 나오니까 그에 따라 주가가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연말까지 해서 시진핑 방한하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휴머니젠이 나스닥 상장 맞춰가지고 국내 관련주로서는 이제 KPM테크가 많이 상당히 올랐었죠. 근데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고점 자리에서 뭐가 있었냐면 KPM테크와 이제 텔코 나레프가 이제 관련주인데 이 두 종목들이 문제는 그 보유한 지분, 휴머니 보유 지분 자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한 20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으로 따져보더라도
뭐 시총이 그 정도 포인트에 더해지는데 이게 그렇게 올라간다?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휴머니젠과 뭔가 KPF가 텔콘 RF가 연관돼서 일을 본다? 큰 이슈가 있다? 그런 모르겠는데, 투자 목적으로 좀 본다면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을 했으면은 이슈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지금 당장에 있어서 또 이거를 뭐 올 급등하니까 따라 들어가서 또 단타 한번 쳐보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다른 거 보세요. 텔콘 RF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이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지금부터는. 그냥 어느 특정 뭐 세력이라 표현을 할까요? 우르르 뭐 동호회 추천 나왔다 올라갔다 또 매도 툭 떨어지고. 보시면 이게 25일날 금요일처럼 하한가 가잖아요. 하한가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KPF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목 자체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적정 주가 자체가 이거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짜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밀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엑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잘 움직여 주다가 갑자기 또 확 밀려버리잖아요. 이게 일봉상으로, 분봉상으로도 밀려버리잖아요. 화요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됩니다. 한번 급등해서 올라갈 때는 그냥 수익 실현하는 걸로 보셔야지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빅히트가 계속 빠집니다. 31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조심하시고 코스닥도 1.3%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0.7% 빠지는데 올장에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보면서 버티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 여러분의 수익률을 지켜주는 충디가드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입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수익률 지켜주셔야죠.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일단 기존에 좀 상승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알루코라는 종목을 지금 차트가 좀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자리를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일단은 알루코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핵심 부품인 그 배터리팩 하우징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그룹들에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오히려 스무스 수혜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의 그 세력들도 매집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제가 단기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차트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 준비할 때 4,400원 정도 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주고 있어서 4,400원이었는데 일단 매수가 지금 자리에 한 4,200원 정도면 뭐 더 좋은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장 하락을 이용을 해서 일단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매수가는 4,200원 정도에서 진입하시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1차적으로는 5,000원 솔직히 그 이상도 보고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5,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4,000원 보시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 도전 종목, 지금 차트 잘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 알루코였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공략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투자 전략들 잘 세워드렸는데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불법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